여러분 곁에는 말을 함부로 하고 막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 보셨나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크게 싸우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만 말해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 함부로 하는 사람,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한마디, 짧지만 강력한 말의 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 다 끝났어? 라고 물어라. 말 다 끝났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상대방의 무례한 말을 차단하고 대화를 더 이상 끌고 가지 않도록 만드는 강력한 방법이다. 이 짧은 질문은 상대의 말을 끝내게 하면서 그들의 막말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대방이 내 말에 대해 더 이상 대꾸할 수 없도록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킨다. 이 질문을 던질 때는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가 중요하다. 감정을 섞지 않고 담담하게 대응해야 그 말에 진정한 힘이 발휘된다.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오히려 그들의 말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 반면 냉정하게 이제 말 다 끝났어? 라고 물어보면 상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지고 그들의 공격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상대의 말을 중단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상대가 무례하거나 공격적으로 말을 걸어왔을 때 그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전달하며 대화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무례한 태도를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상대가 화를 내며 계속해서 말을 할 때 말 다 끝났어? 라는 질문은 상대방의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고 마치 그들의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는 자신이 지나치게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내 말은 여기서 끝이다라는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담고 있다.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 없다는 것을 나타내면서도 상대방이 내 말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상대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말을 이어가려 해도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두 번째, 너한텐 그렇구나 라고 답하라.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너한테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답하는 것이다. 이 짧은 한마디는 상대방의 발언이 결국 그 사람 자신을 반영한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는 말이다. 즉, 그가 한 말이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의도였을지라도 그 말은 오히려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처럼 작용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 진짜 무능해 보인다라고 비난한다면 이에 대해야 너한테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응수해보자. 이 대답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공격하려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의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말에 휘말리지 않고도 대화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상대방의 공격에 과도한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고 상대가 던진 말이 결국 그 자신에게 돌아오게 만든다는 점이다. 무례한 말을 한 사람은 보통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상대를 깎아내리려 하지만 너한테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말은 그들이 던진 말이 자신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들이 던진 막말이 그저 일시적인 감정에 휩싸여 나온 것이며 오히려 그들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말은 무례한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힘을 지닌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말을 하려 해도 너한테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한마디로 그들의 말을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의 공격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라고 물어라. 상대방이 불쾌한 말을 했을 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대처 방법이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며 그 상황에서 자신이 내뱉은 말이 적절했는지 고민하게 한다. 대부분의 경우 막말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경우가 많다. 이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라는 질문은 그들의 발언을 다시 성찰하게 하는 힘이 있다. 상대방이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려 한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들의 사고를 멈추게 만든다. 그들이 무례한 말을 할 때는 대개 분노나 짜증 같은 감정에 의해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작 그 말의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 질문을 받으면 그들은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과연 그 말이 적절한지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그 결과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지나쳤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넌 왜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 라고 비판할 때 일반적인 반응은 즉시 화를 내거나 반대로 침묵하면서 속으로 상처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되묻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말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이 한 말을 다시 돌아보고 왜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흥분했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려고 할 때 그들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싸움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진다. 그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 강하게 말했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점차 깨닫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된다. 결국 상대방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며 사과하거나 대화를 멈추고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당신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했던 말을 되새겨보며 그 말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게 된다. 네 번째,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라.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는 한마디는 매우 효과적이다. 이 질문은 간단하면서도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자신의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한다. 막말을 하는 경우 대부분 감정에 휩쓸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내뱉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은 그들에게 순간적으로 멈춰서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넌 정말 쓸모없어 라고 말했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고 차분하게 물어보면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멈칫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감정적으로 과장되었음을 깨닫게 되며 그 말이 정말 맞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반응은 막말을 했던 사람에게 당황스러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막말을 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감정에 취해
충동적으로 말을 내뱉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상대방을 상처 입히려는 의도만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은 그들이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다. 상대방은 자신이 한 말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감정적으로 던진 말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대화를 멈추거나 사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공격적인 의도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말이 정말 맞는지 되묻는 형식으로 상황을 이성적으로 전환시킨다. 이는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돼 화를 차분하게 이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의 막말을 이어갈 명분을 잃게 된다. 상대방이 막말을 했을 때 보통 기대하는 반응은 상대방의 상처받은 모습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이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던진 말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반응은 그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적인 폭발을 진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시 얘기하자라고 말하라. 상대방이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우리의 한계를 넘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 때로는 갈등을 피하려고 참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시 말해보자라는 것이다. 막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거나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린다. 동시에 그들에게 우리가 그저 넘어가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 상대방이 선을 넘어서려고 할 때 그 상황을 공개적인 장소로 끌어들이면 그들의 행동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이 그들의 막말이나 무례함을 멈추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기 싫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본능이다. 분노에 휩싸여서 멋대로 뱉은 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시 얘기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자신감 있는 태도와 준비된 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논리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대응함으로써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말을 듣는다면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들에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남들 앞에서도 뱉을 수 있는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어떤 의미야? 라고 말하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무례한 말을 던진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깊이 있게 묻는 방식이다.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며 그들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이 농담인지 비아냥거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게 어떤 의미냐? 고 물어봄으로써 상대방이 진정 무엇을 의도했는지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다. 상대방이 만약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의도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의 말이 불필요하게 공격적이거나 무례할 때 특히 효과적이다. 무심코 던진 말일지라도 그 말의 의미를 다시 묻는 순간부터 그 부담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적절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그들의 무례함을 부드럽게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면서도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상대방이 비판적이거나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의미를 물어보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다시금 되짚어보게 만들며 그 말이 단순한 농담으로 넘기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무례한 행동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7번째, 그건 내 생각이지라고 말하라.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화를 낼 때 굳이 사과하거나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단순하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한마디만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상대방의 말이 바로 힘을 잃고 상황이 차분하게 정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너는 왜 그렇게 소심하냐라고 말할 때 그에 대해 설명하려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이미 의도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변명으로 들리기 마련이다. 아무리 내 입장을 설명해도 상대를 이해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결국 상대의 의도에 말려들게 될 뿐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내 시간과 감정만 소모될 뿐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간단한 대처법이다. 그건 내 생각이지라고 말하면 상대의 말은 그저 너만의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킬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소심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소심한 사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며 결국 상대의 의견은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상대의 말에 휘둘리거나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힘을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 소심한 성격이든 어떤 성격이든 그 자체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상대의 비난에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너는 너무 예민해. 넌 실패자야. 이건 당연한 거야 같은 말이 나올 때마다 그건 내 생각이지라고 대답하면 된다. 이 한마디로 상대방의 비난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 이 대답은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넘었음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이 간단한 표현은 큰 효과를 발휘한다.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내가 상황을 주도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다. 더불어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강화된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비난에 일일이 반응하고 설명하려 들면 스스로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는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결국 상대의 말에 휘둘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럴 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라는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구가 된다. 여덟 번째, 웃음을 지워라. 웃음을 걷어들이는 표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일상에서 사람들은 종종 친절한 척하거나 예의를 차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웃지 않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 행동은 주변 분위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만들 수 있으며 때로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처럼 웃음을 지우는 행동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냉정한 반응은 상대방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우리가 상대의 무례를 더 이상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를 전달하며 그 순간 상대의 태도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상대를 긴장시키고 더는 가볍게 대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다면 이러한 방식은 우리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면서도 우리는 차분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분함은 상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주며 상대가 더 이상 가벼운 태도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만든다. 단순히 웃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것이 상대에게 주는 압박감은 무시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아홉 번째, 잠시 침묵하라. 상대가 무례하게 선을 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침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잠시 멈추면 그 침묵은 대화에서 예상치 못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짧은 침묵은 우리가 상대의 말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잠깐 동안 침묵하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몇 초간의 정적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강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후 짧게 미소를 짓고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은 상황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우리가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대화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침묵의 반응은 상대방에게 놀라움을 주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주변 사람들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침묵은 상대에게 우리가 더 이상 그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로 인해 상대는 우리의 의도를 새롭게 바라보고 그에 맞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침묵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단순히 대화 속에서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과 행동을 새롭게 재평가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침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택한 침묵은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반영한다. 때로 침묵은 우리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다. 열 번째, 단호하게 무시하라.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쓸데없이 화내지 마라. 사람 같지 않은 자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된다. 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들에게는 화를 낼 가치조차 없으며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손해이다.
우리는 이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굳이 회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통제해야 하며, 감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를 흉보는 자들은 이러한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여 그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계획에 노란하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며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고 냉정한 머리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감정적인 반응은 우리의 판단력과 행동에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홧김에 뱉은 잘못된 단어나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극하더라도 당당한 태도로 할 말을 하고 평소와 다르게 눈치 보거나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결국 내 주변의 좋은 사람들은 나를 더욱 믿어주고 곁에서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고 당당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사람 같지 않은 자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한마디, 짧지만 강력한 말의 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참고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